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35차시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어디 하는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2학기 시작하면서 31차시 시작했어요. 31차시 첫 시간이어서 개정 과목 찾는 퍼즐 했었던 거 기억하죠? 그 다음 32차시는 2학기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수행평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그런 것들 강의를 들었고요. 이번 주에 첫 시간은 33차시로 자산 개정 과목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 자산 분류 중에 첫 번째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인 현금 개정 과목 공부했어요. 진짜 돈인 법정 통화와 돈을 대신하는 통화 대용 증권 그것들이 있으면 현금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배웠고요.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인가요?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은 35차시 보통예금, 당좌예금 요 두 가지 계정을 한 번에 배워볼까 합니다. 보통예금은 어렵지 않지만 당좌예금은 꽤 어렵고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귀에 닦지 않도록 다시 자산에 분류합니다. 우리가 그 많은 개정 과목들 중에 자산 종류의 개정 과목들을 배우고 있어요. 자산 종류의 개정 과목이 많은데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1년 안에 돈이 되는 자산, 1년 넘어서 돈이 되는 자산을 해서 1년 안에 돈이 되는 자산을 유동성이 있다고 해서 유동자산이라 부르고 1년 넘어서 돈이 되거나 돈으로 바꿀 생각이 없는 자산, 비유동자산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년 이내 현금화할 자산, 1년 넘어서 현금화되는 자산. 비유동자산은 다른 말로 현금화가 잘 안 되고 고정돼 있으니까 유동성이 없으니까 고정자산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라고 했고요. 유동자산, 1년 안에 돈이 되는 자산 중에는 1년 이내에 돈이 되는 자산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별다른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한 당장 돈대, 우리 지금 돈대, 당장 돈대, 당좌자산. 그 다음에 판매 과정을 거쳐야 돈이 되는 재고자산. 이렇게 두 개 있다 그랬죠. 우리 1학기 시험 범위가 당좌자산 많은 개정 과목과 재고자산까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네 정도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돈이 안 되는 자산은 크게 두 가지. 물리적 형태가 있으면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없으면 무형자산. 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당좌자산인데 은행에 놓은 예금 같은 건데 1년이 넘으면 비유동에 가야 되잖아. 근데 형태가 있다 없다가 아니니까 당좌자산이 1년 넘는 것들은 투자의 목적이라서 투자자산이라고 하고 그중에 특별히 투자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다 안 속하잖아요. 그래서 기타의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딱지 앉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우리 당좌자산 배워 갑시다. 당좌자산. 지금은 당좌자산 종류의 개정 과목들을 쭉 배울 건데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첫 번째 현금 개정 과목 배웠어요. 요게 34차시였죠. 지난 시간. 현금 개정 과목 다 배웠고요. 끝. 두 번째 배울 개정 과목은 보통 예금 개정과 하나 더 배울까 싶어요. 이게 내용이 많은데 당좌 예금 개정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개만 일단 배웁시다.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이게 개정 과목 이름이에요.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자, 그러면 일단 설명부터 해볼게. 보통 예금이 뭐냐? 여러분한테 지금 PDF 파일로 올려놓은 프린트가 있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프린트예요.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프린트. 보통 예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좀 되어 있고요. 당좌 예금에 대한 이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눈으로 봐도 당좌 예금이 더 많죠? 사실은 당좌 예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일단 이게 뭔부터 이야기해 볼게.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무엇인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예금은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해 볼까? 회계상의 거래 기억하죠? 나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화가 있으면 회계상의 거래라고 했어요. 우리 회사에 돈 1,000원이 있는데 이걸 은행에다 저금했어요. 자, 이건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회사에 돈 1,000원이 있는데 이걸 은행에다 예금했어. 자,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아니라는 친구들은 이래서 아니라고 하는 걸 거야. 아니, 여기도 1,000원 있고 저기도 1,000원 있으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건데 틀렸어요. 회계상의 거래가 맞습니다. 왜 맞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처리하고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예금이라고 해요. 돈이랑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이랑 재산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그래서 현금은 줄어들고 예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 맞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계정 과목은 줄어들고 은행에 놓은 예금이라는 재산은 늘어나니까. 이렇게 회계상의 거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예금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보통 여러분이 은행 가서 돈 넣는 예금 통장 있잖아요. 그런 걸 보통 예금이라고 해요. 보통 예금의 특징은, 또 말이 빠르다고? 보통 예금의 특징은 아무 때나 입금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뺄 수 있어요. 이런 예금을 무슨 예금이라고 하냐 하면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요. 요구불 예금. 아무 때나 넣고 뺄 수 있는 예금들을 이야기해요. 당좌예금도 요구불 예금에 속해요.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보통 예금은 돈으로 입금하고 돈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당좌예금은 입금할 때는 현금으로 입금하는데 얘를 찾을 때는 마음대로 찾지 못하고 이런 당좌수표라는 용지를 은행에서 받아요. 그래서 당좌수표에다가 얼마 금액을 써가지고 은행에 줘야 찾을 수 있어요. 뭐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보통 예금이 편한 것 같죠? 왜냐하면 아무 때나 넣었다 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당좌예금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보통 예금부터 해봅시다. 우리 회사에 돈이 있는데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했다라고 하면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예금하면 현금은 줄어들고 보통 예금은 늘어나는 거예요. 돈을 찾아오면 현금은 늘어나고 보통 예금은 줄어들겠죠. 자, 이 간단한 거래는 프린트를 보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프린트 한번 볼까요? 자, 프린트를 확대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니? 자, 보통 예금. 뜻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은행 예금. 이런 것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했죠? 보통 예금입니다. 계정 과목이에요. 자, 보통 예금에 입금하는 경우 어떻게 거래되는지 봅시다. 돈 1,000원을 은행에 예금했다라고 하면 현금이 줄어드는 거죠? 예금에서 내 돈이긴 하지만 진짜 돈은 줄어들어요. 대신 은행에 놓은 예금이 늘어나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여기서 늘어날 때의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보통 예금이 되는 겁니다. 현금이란 자산은 줄어들고 보통 예금이란 자산은 줄어들고 은행에 예금했으니까. 자, 그러면 언제 보통 예금이 줄어드는지 해볼까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인출이란 말은 돈을 찾았다는 소리예요. 회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놓은 돈 1,000원을 1,000원이 아니고 10,000원이네? 10,000원을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돈을 찾았으니까 돈은 늘어나죠. 현금이란 자산은 늘어나고 차변했으니까 보통 예금이라는 은행 예금이 찾았으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통 예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입금했을 때는 보통 예금 늘어나고 돈을 찾을 때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얘가 어떨 때 또 쓰이냐 하면 바로 이런 경우, 계좌 이체된 경우. 여러분 계좌 이체란 말 알죠? 어떤 비용을 내야 될 때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경우. 자, 우리 회사에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을 계좌 이체해서 바로 나가게 설정해 뒀어요. 그러면 전화요금이 계좌에서 이체됐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요? 전화요금은 비용 발생, 통신비라고 처리하는 거 알죠? 그리고 계좌 이체돼서 나갔으니까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은행에 있는 예금이 바로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 예금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통신비가 발생해서 보통 예금이 줄어들었다. 보통 예금은 이게 다예요. 별거 없죠? 보통 예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은행에 예금했을 때 현금 줄어들고 보통 예금이 늘어나고, 보통 예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돈으로 찾으면 보통 예금이 줄어들 거예요. 또 계좌 이체됐을 때 무슨 비용이 발생하면 보통 예금이 줄어들겠죠. 보통 예금 끝. 그래서 35차 시도 끝나면 좋겠지만 중요한 당좌예금이 남아있죠? 당좌예금은 좀 특이한 예금이에요. 어떤 예금이냐 하면 보통 예금은 내가 입금해서 내가 은행에서 찾는 예금이잖아요. 근데 당좌예금은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특정 은행하고 계약을 해요. 당좌 계약을 해요. 당좌 계약. 그래서 은행에 돈을 예금해놔요. 예금해놓고 은행에서 이런 수표책을 받아요.
여러분 나중에 남자친구랑 사귀면 남자친구 엄마가 너 얼마면 되겠어? 라고 헤어지라고 하겠지. 헤어지라고 하면서 그냥 안 헤어지려고 그러면 백지수표 딱 내놓고 얼마야? 네가 필요한 거 써! 라고 하겠죠. 그런 예금 종이. 이런 걸 수표용지라고 해요. 수표용지. 은행에다 예금을 하고 수표용지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찾을 때 바로 가서 돈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수표 책에다가 100만 원, 125만 원 이렇게 써가지고 은행에다 보여주면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편해 보이지만 편해요. 일반적인 수표는 뭐 10만 원권, 100만 원권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얘는 내가 원하는 대로 12만 5,400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아니 선생님 그냥 돈 찾을 수 있는 보통 예금이 편하지 왜 당좌예금으로 굳이 이 수표에다 써가지고 찾아야 되나요? 싶지만 내가 찾지 않고 다른 사람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김재란 선생님한테 이 손소독제를 사와가지고 돈을 245만 원을 줄 게 있어. 그러면 당좌 수표에다가 245만 원 써가지고 이 수표를 김진아 선생님한테 드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찾지 않고 김진아 선생님이 저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 수단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 회사에서는 당좌예금을 한 다음에 당좌 수표를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요즘은 카드도 있고 또 뭐 온라인 거래들이 활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이 쓰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회사에서 쓰는 종류가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분결을 한번 해보면 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현금할 때 이야기했었던 당좌예금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되겠어요. 이것도 쌤이 필기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프린트 보시면서 하면 좋겠네요. 일단 간단한 거 설명하고 응용되는 것을 이야기해 줄게요. 자, 당좌예금. 우리 회사가 은행하고 당좌 거래 계약을 미리 맺고 예금하는 무이자의 예금이에요. 보통 예금은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당좌 예금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가입하는 거라 이자가 없어요. 이자 안 받아도 이 편의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자 없는 예금이고요. 이거 보세요. 입금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출금할 때는, 인출할 때는 반드시 뭐로 해야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내가 찾을 때도 당좌 수표를 발행하고 딴 사람이 찾을 때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해야 되겠어요. 이게 당좌예금의 특징입니다. 이자 없고요. 당좌 수표로 찾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래부터 해볼게요. 이건 대원칙입니다. 은행에다 돈을 당좌예금 했다 10,000원.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보통 예금하고 똑같죠. 은행에다 예금했으니까 현금 10,000원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예금 했다 그러면 보통 예금이 늘어나지만 당좌에 예입했다라고 하니까 무슨 예금이 늘어날까?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요. 자산의 증가 차변. 됐죠? 자, 이제 찾아봅시다. 이 돈을 찾으려고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7,000원만큼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 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품을 어딘가에서 7,000원치 사오고 그 사람한테 당좌 수표를 내가 발행해 줬어요. 자, 생각해보자. 당좌 수표를 내가 발행해가지고 김준환 쌤한테 주면 나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고 해서 이 수표가 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겠지. 김진아 선생님이 저걸 가지고 내 은행에 가가지고 당좌예금 계좌에서 빼갈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지만 나한테 줄어드는 건 뭐가 줄어들겠니? 당좌예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수표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표라고 다 현금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 당전 발행 수표는 당좌예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봐.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넣어놓고 수표를 발행하면 그 사람이 수표로 찾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좌예금이 줄어드는 거죠. 이해됐나요? 근데 김진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김진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딴 사람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대요. 그러면 상품을 10,000원에 팔고 딴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어. 이거 우리 현금할 때 공부했죠? 당좌 수표 받았다고 당좌예금이 아니야. 딴 회사가 발행한 수표, 타인 발행 수표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하지? 현금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거래에서도 당좌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당좌예금이 되고 당좌 수표를 받은 사람은 현금이 늘어났다고 회계 처리하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말한 분계를 말로 선생님이 설명해 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회사가 있어. 그 다음에 은행이 있어. 우리의 주거래 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10,000원을 당좌예금을 했다.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요? 첫 번째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현금이 10,000원 없어지고 현금은 없어지만 10,000원만큼 은행에 대한 예금이 늘어나죠. 당좌예금 했다 그랬으니까 무슨 계좌가 늘어난다고? 당좌예금이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분계 처리했던 거 복습했습니다. 그런데 예금했는데 김진아 선생님이 있는 진아 상사에 우리가 상품을 사오고 난 다음에 그걸 수표로 발행해서 준 거죠. 7,000원만큼 상품을 사오고 수표를 7,000원만큼 끊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 두 번째,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이 7,000원 늘어날 거야. 그리고 내가 수표를 발행했다 그랬죠. 당좌수표.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진아쌤이 은행에서 빼갈 거 아니야. 나중에 수표 보여주고. 그러니까 나는 7,000원만큼 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현금 대신 당좌예금 넣어놨었잖아. 그 당좌예금이 줄어들어요. 당좌예금이. 그러니까 수표가 줄어들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김진아 선생님은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이건 참고 삼아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김진아 선생님은 상품을 팔았으니까 아마 이 회사는 이렇게 할 거야. 상품이 7,000원 줄어들었다 라고 하겠지. 그리고 7,000원만큼 뭐 받았니? 우리 회사에서 당좌 수표 받았지. 김진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딴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잖아. 은행 가면 그냥 돈으로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타인 발행 수표를 받았을 때는 계정값은 뭐라고 처리한다고? 현금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현금이 늘어났다고 하고 발행한 사람은 당좌예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보도록 합시다. 당좌 수표는 좀 공부할 게 있다 그랬잖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자, 이런 상태가 됐는데 우리가 김진아 선생님한테서 또 돈을 빌렸어요. 5,000원만큼을. 아, 빌린 게 아니지. 5,000원만큼 또 상품을 사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뭘 했냐면 당좌 수표로 5,000원을 발행했어요. 이게 어떤 거래를,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겠죠. 김진아 쌤한테 상품 5,000원치 사왔으니까 상품 5,000원이라고 쓸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다음 5,000원만큼 당좌 수표를 발행했죠. 그러면 이렇게 배운 대로 한다 그러면 뭐가 줄어들어야 될까요?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5,000원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맞지? 5,000원치 사고 5,000원. 아까와 똑같잖아. 7,000원치 사고 당좌예금, 5,000원치 사고 당좌예금.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봐봐봐. 김진아 쌤이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5,000원을 줄까요? 안 줄까요? 생각해보세요. 준다고? 안 줘요. 왜? 내가 은행에 10,000원 넣어놓고 지난번에 7,000원 썼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있어 은행에? 3,000원밖에 안 남아있잖아. 당좌예금 계좌에. 그런데 김진아 쌤이 와가지고 5,000원짜리 수표 주면서 돈 달라 그러면 은행이 주느냐고요? 안 주죠. 3,000원까지는 줄 수 있지만 5,000원은 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니? 그래서 은행에서 돈 못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김진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열나 짜증나지. 왜 짜증날까? 안 주니까. 그러면 이런 수표를 무슨 수표라고 하면 부도수표라고 해요. 부도났다는 말은 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행에 지급을 요청했는데 은행에서 못 주겠다, 거절하는 걸 부도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어머, 내가 맨날 돈을 집어넣고 은행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데 2,000원 모자란다고 안 준 거야. 아니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 은행한테. 야 은행아, 일단 모자라도 네가 좀 주지. 그럼 내가 계속 예금할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은행한테 그렇게 사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죠. 우리 회사랑 은행이랑 처음 당좌예금 계약을 할 때부터 약속을 해요. 내가 돈을 계속 입금하고 당좌 수표를 찾을 건데 경우에 따라서 돈이 좀 모자라도 은행이 네가 일단 먼저 줘라. 좀 해줘라. 먼저 줘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다시 넣겠다. 이렇게. 은행하고 매번 거래하는 은행이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하다가 모자라면 네가 좀 줘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느냐 하면 당좌차월이라고 해요. 예금된 금액보다 더 모자라더라도 일단은 은행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좌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죠. 보세요. 원래는 당좌예금 계좌에 10,000원을 넣어놨는데 상품 산다고 7,000원을 썼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3,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5,000원을 발행하면 자산보다 더 줄어드는 5,000원이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당좌예금은 남아있는 금액 3,000원밖에 주지 못해요. 남아있는 금액 3,000원밖에까지 주지 못해요. 그러면 2,000원만큼은 어떻게 된 걸까 생각해봐.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은행에 3,000원밖에 없는데 5,000원짜리 발행했으니까 당좌수표를 5,000원치 발행했으니까 당좌수표를 예금 3,000원 줄어들고 은행에 2,000원 빚진 게 되잖아요. 은행에 2,000원 빚졌어요. 당좌예금 계좌에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2,000원 빚진 것 이것을 계정 과목으로 당좌 차월이라고 해요. 어머,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는데 그거의 계정 과목 자체도 당좌 차월이에요. 그러면 봐봐. 상품 5,000원치 사오고 자산 3,000원 줄어들고 당좌 차월은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중에 뭐겠니? 생각만 해봐도 우리 회사 입장에서 뭐겠니? 은행에 돈을 미리 줘서 내가 갚아야 될 빚이지 부채야. 부채가 여기 적혀도 되나?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이잖아. 희한하지 않니? 그치? 이렇게 되는 것을 당좌 차월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5,000원씩 사오고 은행에서 부도가 나지 않고 당좌 수표 발행해서 5,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은행에 다시 돈을 예금해야 되겠죠? 네 번째, 우리 회사가 은행에 다시 10,000원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현금이 10,000원 다시 줄어드는데 은행에 당좌예금 10,000원 했으니까 10,000원만큼 당좌 예금이 늘어날 것 같지만 어떻게 되겠니? 은행에 있는 돈 중에 2,000원만큼 지금 마이너스 있잖아. 그거부터 부채를 갚고 8,000원만 입금 되겠지. 이해되니? 은행에 마이너스 2,000원이 있어. 그러면 내가 10,000원 입금하면 2,000원 까고 8,000원만 저금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분개해야 되겠죠? 빚이 있는 당좌 차월부터 없어집니다. 부채의 감소 차변. 당좌 차월 2,000원. 그리고 나머지 8,000원만큼만 은행에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이 늘어나겠죠. 부채의 감소, 자산의 증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단 프린트로 간단하게 정리해놨으니까 프린트를 보셈. 프린트 볼까요? 자,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넣어놓은 곳 그 한도 내에서만 발행해서 써야 되는데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은행하고 당좌 차월 계약을 맺어요. 얼마까지는 네가 줘라라고. 그렇게 맺으면 그 계약 한 대까지만큼은 일단 잔액을 초과해서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런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당좌 차월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당좌 차월은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중에 뭐가 될까? 부채가 되겠죠. 빚이니까. 자, 그리고 나중에 당좌 차월이라는 빚이 있을 때 내가 다시 당좌예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좌 차월부터 변제, 쉬운 말로 하면 당좌 차월부터 까고 예금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거래로 이해하면 좀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당좌예금 잔액이 3,000원이 있는데 3,000원이 있는데 이걸 초과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했대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5,000원씩 샀대요. 잔액은 3,000원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품은 사오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 줄어들겠죠. 잔액이 3,000원 있으니까 3,000원만큼만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근데 모자라는 2,000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빚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으니까 당좌 차월 2,000원 부채의 증가를 해놓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당좌 차월이 이렇게 남아있을 때 다시 예금을 10,000원만큼 했어요. 10,000원만큼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돈 10,000원 예금 줄어들고 다 당좌예금 10,000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부채부터 까야 되겠죠. 이거부터 차월 변제한다 그랬으니까 부채부터 까고 2,000원만큼은 갚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가 8,000원만큼이 은행 예금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 당좌 차월 계정은 쌤이 부채 계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마지막 재무제표 만드는 결산일까지도 당좌 차월이 남아있으면 내용으로 따지면 은행에서 빌린 돈이잖아요. 빌린 돈이 2,000원 있는 거잖아. 그럼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을 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는 은행에서 빌린 돈이니까 뭐라고? 단기 차입금. 은행에서 왜 돈 빌리면 차입금이라고 하고 1년 안에 금방 갚아야 되면 단기라고 붙인다 그랬죠? 재무제표에는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문제 또 많이 있는데 문제는 쌤이 프린트로 만들어 줄게요. 이 1번 문제부터 쌤이 그냥 프린트로 문제를 낼 것이고요. 여러분한테 보여주진 않을 건데 여기 심화 문제라고 있어요. 심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배웠던 것들을 다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시간은 이리 오세요. 다음 시간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배우고 그 다음 거 배우기 전에 여러분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당좌예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당좌 예금에 대한 어려운 문제, 심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한 20분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짧게 끊어서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36차 시에는 잠깐 쉬어가는 게 아니네. 더 공부하는 거네. 당좌 예금의 문제풀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자고요. 안녕.